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 및 해외 시장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연구 자료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철강 금속 업종 조금씩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수급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많이 팔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와서 6,229억 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0%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이 판 것은 아무래도 힘이 좀 빠져서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미국 시장을 보면은 지금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거의 전역으로 쫙 다 퍼져 가지고 있죠. 특히 요 아래쪽에 플로리다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도 이만큼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합하면 약 한 300만 명 정도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어제는 이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갱신해 보십니다. 미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자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돈을 갖다가 대신 간접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돈 좀 굴려줘 라고 맡기면 그 돈을 모아서 전 세계에 저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미국 국민들도 어렵다 보니까 주식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펀드 환매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팔아서 돈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해외 시장 보면은 오늘 일본도 하락했고 중국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같은 거 보면은 자, 최근 참 부럽지요. 중국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푸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미국도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중국한테 저렇게 크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히토리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미국이 힘을 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도 대응을 할 거고 또 어떻게든 미국은 중국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은 어느 한쪽이 엎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식 불확실 요인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면은 최근에는 달러가 조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 돈도 조금 들어왔고 유럽 돈도 유럽 돈은 거의 그렇고요. 중국 돈도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금값이 난리 나쁘십니다. 금값이 지금 여기에 유럽 재정 위기 때 금이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재정 위기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지난번 정고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사고 난 다음에 살 때 물론 부가세하고 세금 좀 내죠. 내면은 그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들고도 있고 또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은 금을 사서 좀 오래 10년, 20년 장기 보유하다 보면은 네가 금 샀지 한 기록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면은 그 기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을 써야 되는 거고 어렵지 않을 때는 그냥 죽을 때 몰래 자식 손에 싹 쥐어주면서 자 이거 니 해라 하고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록 자체가 없이 자식한테 상속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가 또 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놓은 자료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KDI에서 경제동향 발표를 했습니다. 7월 경제동향인데 오늘자로 발표했습니다. 자, 내용 잠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한테 투자 정보를 주기 위해 가지고 나름 열심히 머리를 짜내어서 국내도 살펴보고 국외도 살펴보고 머리에 머리를 썼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복 받으실 것 같아요. 자, 다룬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총생산부터 시작해서 경기,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입 수출, 고용, 임금, 물가주, 세계 경제 동향까지 전반적으로 앞서 많이 배우신 분들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요약 정리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숫자 보면 머리 아프죠. 자, 이렇게 머리 아픈 것을 머리 안 아프게 이렇게 딱 요약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높은 분들께서 많이 배운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대외 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된다. 그럼 최근에 우리 소비 부진이 완화된 것은 긴급 재난 지원금, 요거 돈을 좀 줬고, 또 그동안 못 움직이게 했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 전환으로 조금 움직이니까 소비가 조금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서 대외 수요 감소, 수출은 지금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한편 보면은 전 세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는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 묶어뒀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요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나아졌고, 또 그리고 요 기간에 돈을 좀 풀어가지고 요것도 소비가 좀 나아졌고,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들 딱 묶어버리면 하방 압력,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끝입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요약. 이게 다예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지표도 막 해놨는데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죠? 그런데 요약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약 중에서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국외 해외 상황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해외 시장을 조금 보면은 일단 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 보면은 일부 선행지표 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과 교역량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 여기 두 개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간 대립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 1차 유행했고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 중이고 다시 2차 유행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미중 대립은 이거는 패권 전쟁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트럼프가 만약 이번에 재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계속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합의점 찾긴 찾겠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꼬꾸라지든가 계속 불확실성이 있는 건데 둘 다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 참 좋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태예요. 돈도 1차 때 유행해가지고 좀 풀었고, 그래서 소비가 조금 살아났고,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소비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좋은 상태인데, 지금 2차 유행과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한번 싸우게 되면은 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현금과 주식 비중에 대한 조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쭉 보고, 지금 현재는 조금 돈을 순환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미국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딱 두 줄로 평가해 놨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민간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선행 지표가 하락하고, 지금 현재는 좀 괜찮게 나오지만은 앞으로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미국보다 상황은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코로나19 충격이 지속이 되는데 일단 그 때문에 실물 지표가 급락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동 재개와 주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은 미국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경기 전반이. 저번에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는 좀 더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 때 정부에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좀 더 개선될 거다,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다소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산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원유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보는 이 IMF에서는 내수와 교역력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또 중요하죠.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다고 IMF에서는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생기면은 일단 먹고 사는데 필요한 유동성은 딱 챙겨 놓은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권이 있으면 주식을 사두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요런 종목, 요런 업종 매수했습니다. 돈도 없는데도 꼭 요런 거 챙겨요. 그리고 지금 전기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크니까 저렇다 손치더라도 서비스업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요때 매수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 요 기간입니다. 2016년 요 기간 물량을 많이 매집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물량을 늘려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래요.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잖아요. 자, 그럼 요 구간은 서비스업 지수로는 평균 1170포인트에서 1121 요 포인트, 요 사이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매집했다가 지금 최근에 1500포인트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물량을 정리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고, 요즘 네이버도 많이 올랐고, NC소프트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 지금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 중에서 철강금속 있죠. 철강금속 업종 조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철강금속 업종은 외국인들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별로 팔지는 않았어요. 2016년 이 기점을 해가지고 물량을 다시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간이 그때 중국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망하니 많이 좀 난리가 났던 시기입니다. 또 그때가. 그런데 다행히 또 중국이 열심히 돈 풀어가지고 또 경기가 살아났었죠. 자, 그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늘여놨다가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2달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최근 2달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요 부근 7강업종 지수에서 보면 약 한 3000포인트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지요. 찾아보면은 자 7강업종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최근 2달 분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금방 분석됩니다. 보면은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게 일단은 포스코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일단 포스코가 뭐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리고 고려아연도 많이 사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고려아연은 일단 기관들이 팔고 있고, 그리고 유독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참 신기하죠. 풍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풍산 주가 한번 잠시 보면은 차트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풍산이 저기 부산에 보면은 반여동 농산물 시장 뒤쪽에 그 좀 회사가 제법 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를 다시 거기 하나 더 뭐 만들어서 금융머신머시기 이야기 하던데 뭐 그것 때문에 땅 팔면은 돈이 좀 생길까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튼 이 풍산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나머지 자잘한 종목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금속 업종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 자주 이래 눈에 띄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은 또 그간 또 무거운 종목이 돼가지고 또 경기 민감이고 이래서 한 방에 쭉쭉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내가 뭐 돈을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적립식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뭐 월급쟁이 돼가지고 돈을 갖다가 한 번에 큰 돈 마련하기는 힘들고 아껴 모아서 이번 달에 50만원 뭐 다음 달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모아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철강금속 이런 게 낫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포스코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 포스코가 사상 최고 신고점을 찍을 때까지 들고 가던가 계속 조금씩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뭐 3년짜리 적금 5년짜리 적금 이렇게 장기 적금이라 생각하고 그냥 매달 부으면은 제가 분명히 뭐 주식에서 100%는 없어요. 그래서 뭐 높은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은행에 어떤 적금 넣는 것보다는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 그냥 매월 내가 정기적으로 매월 똑같은 날에 넣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넣는 그런 적금 있죠. 그런 거라 생각하면은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자 국책연구기관의 그 많이 배운 분들께서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살 만한 상당한 시간이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주식시장의 위험 요인은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패권 전쟁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보고 있고 또 시장 수급으로 보면은 철강금속 좀 괜찮고 뭐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새로운 주식시장은 항상 다이내믹한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 아닙니까? 내일은 또 내일 상황 봐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